7시 30분 굿모닝 작전의 목요일 금요일 책임지고 있는 영주식 최수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가 좀 오나요? 이번 주말에 장마비가 시작되는 것 같죠? 네, 주말에 이제 좀 여러분들 안전하게 비 피해 없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증시에도 살짝쿵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이 전날 좋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장 휴장이었고요. 자, 오늘 이제 다룰 내용.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면서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저는 먼저 만족도 베스트 파트너, 수익률 베스트 어떤 사람이냐? 처음 보는데요 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최수창 대표는 베스트 파트너, 만족도, 그 다음에 작년도 24년도 수익률 베스트 파트너, 그리고 천필서 저자 최수창입니다. 천만 투자자의 필독 주식 교과서, 투자의 성공은 공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제가 바로 최수창입니다. 네. 들어가도록 하죠. 최창의 시장 속으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슈는요. 국내 첫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임박.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했던 전략 중에서 이슈 중에서는 데이터 센터, AI, 원전 이렇게 이게 다 한 묶음의 형태다. 소버린 AI 때문에 이 생태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자, 오늘 이제 원전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26일 날 해체 계획 승인 심사가 원전안전위원회 원안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체코에서의 계약, 이 부분 때문에도 26조 원이죠? 15년 만에 쾌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붐. 아주 일어났죠? 15년 만에 수주니까 수주 기업이 수주 소식이 15년 만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환영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그동안에 우리 국내의 정세 때문에 수주권도 불안불안했었는데 다행히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목할 게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원전 수주가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수주가 있어야지 더 기대감이 될 텐데, 어,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런데 해체 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26일 날 임박해 있다는 얘기예요. 해체 계획이 어느 정도냐 이거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영구 정지되어 있는 원자로가 214기나 있습니다. 22개국에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1977년도에 고리 이것을 해체 승인인데 거의 뭐 승인은 되지 않겠나라는 게 시장의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영구전기 원자로 214개 22개국인데요.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해체를 해본 나라가 있다 없다? 미국밖에 없습니다. 경수로 원자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또 고리 1호기가 처음입니다. 이 원전 해체 소식은 앞으로 신규 수주라는 것도 있지만 신규 수주 외에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시장성이 큽니다. 500조 원 얘기가 나옵니다. 500조 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500조 원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지금 당장 다 500조를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신규 사업 어떻게 보면은 어, 없던 사업이 새로 플러스 알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맨날 칼국수만 팔고 있다가,
이 집이 칼국수를 잘 만드니까 만두 잘하지 않을까? 만두를 내놨더니 만두가 이제 많이 팔리는 뭐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원전주에 대해서 새롭게 봐야 되겠다. 또 세 번째, 어제도 얘기했던 거지만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되면서 SMR에 투자금이 붐붐붐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요 증가가 된다는 거. 거기에 필요한 전력 생산의 공급은 SMR이 되지 않겠느냐. 아직 된 건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성비 따지고 뭐 따지고 이것저것 따져보니 SMR만한 게 없다더라라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지금은 투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규모입니다. 보시면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 규모. 절단하고 철거하고 해체죠. 이것만 143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체 준비. 준비하는 데만 해도 해체하는 거하고 맞먹을 정도 해체 준비하는 것만 해도 130조 원이에요. 그렇죠? 폐기물 처리만 해도 또 120조 원이에요. 황사는 다 폐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환경 복원이라든가 제염. 왜냐면 이제 그 원전 부지 해체했던 그 부지를 다시 재활용하는데 이런 데다 뭐 공원까지는 아니죠. 공원도 짓겠죠.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다시 어떤 부지에다가 무엇을 짓겠다니까 그 환경 복원하는 거에서 46조 원 정도. 그래서 원전 해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렇죠? 일단 지금 우리는 이 단계에서 원안위에서 승인이니까요. 이것이 좀 주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미국에서의 해체 시장도 우리가 진출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유럽까지는 아직은 글쎄요 싶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원전은 키워드 첫 번째 뭐다? 네, 원전 해체. 두 번째 뭐다? 신규 수주. 이거 어디에 있어요? 해외? 해외에서 찾지 마세요. 해외도 있죠. 앞으로 더 나올 때들이. 유럽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괴롭히고 말이야. 한국 원전 웨이스팅하우스에서도 막 발목 잡고 물귀신이에요? 처녀귀신이에요? 발목 잡고 니네 안 돼 막 이렇게 발목 잡고 있는데 우리 했어요. 유럽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그냥 유럽 권역 내에서 자고 프랑스가 시비 걸었는데 우리 해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적 일이죠. 근데 국내 수주 원전이 당장 아니지만 올해 연내에 신규 부지 두 곳을 선정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현 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 탈원전에 대해서 원전에서도 탈원전을 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은 기우일 수 있다고 봐요.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당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일본의 원전 사고로 인해서 다들 움츠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말 바꾸기 시작했다. 우리만 바꾼 게 아니라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 다들 규제를 하다가 독일부터 유럽에서 먼저 일본의 사고 때문에 유럽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규제하고. 근데 지금은 바뀌고 있죠.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건데 현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기보다는 전 세계 글로벌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에 맞춰서 아리백을 많이 얘기는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투자 얘기도 나오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것까지 정치적이라기보다 그런 부분으로 규제를 하기보단 실용주의식으로 계획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신규 원전, 특히 국내 부지 선정이 두 군데가 오래 있어요. 해외에서도 당연히 있고요. 신규. 그러면 또 하나는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고 있는 게 원전입니다.
뭘 봐야 되냐? 우선은요, 글로벌 시장에서 동행하는 것 보죠.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사랑한 여자도 있고, 사랑한 남자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원전에서, 아니, 빌 게이츠가 원전을 사랑해요? 네, 빌 게이츠가 뉴스케일 파워를 사랑하고 있어요. 투자금이 요즘 뭐 연일 몰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 테라 파워, 그렇죠? 테라 파워에도 있고 빌 게이츠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가 테라 파워,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뉴스케일 파워와 더불어서요. 보시면 지 베르노바입니다. 지 베르노바. 이게 뭐냐? 원전주들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주가가? 여러분. 밸런스가 같죠? SMR이 지금 당장에 사업이 시작된 건 아니지만 원전 산업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에도 투자하고 있어. 이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지 베르노가 보면 주가의 시점이 24년도 상반기 오르다가 물렸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쭉 올라가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쭉 올라가잖아요. 추세를 타고 있는 방향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A, B, C, D. 그러면 원전 우리나라 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움직임이 없었어요. 아니 뭐 살짝 있었어요. 작년 하반기 좀. 근데 본격적인 건 바로 여기서부터 치고 나. 어디부터? 이번 달 6월 달부터 치고 나와요. 한정기술. 방향 A, B, C. B 고점 넘어가면 D. DDD.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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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DDD. 한정기술. 수급 몰려, 분위기 몰려, 모멘텀 살아. 네. 추종할 수 있는 하반기에 관심을 아주 많이 가져야 될 업종 중에 하나. 신규 주도 업종.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정기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르비텍입니다. 비파게 검사하는 건데요. 오르비텍. A, B, C, 여기가 DDD. 두 개만 보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원전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전주 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이제 이 회사 가스터빈으로 먼저 움직였는데 원전 어마어마. 자, 아까 뉴스캐퍼나 지 번호바 작년부터 움직여 누가 움직인 거야? 우리나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보셨죠? 뉴스캐퍼 이렇게 움직이고 눌러주고 오르고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렇게 머뭇머뭇 했잖아. 어디 구간? 왜 그랬을까요? 7월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국내 정세 때문에.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다들 아시는 거고, 제가 굳이 더 얘기 안 해도.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혔던 건데, 방향은 결국 치고, 누르고, 치고. 이것도 왜 그랬던 거예요? 이 구간에? 이건 이제 관세 쇼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정세에서도 또 유난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 A 바닥에서 사는 건 아니에요. A와 B가 형성되고 여기가 C가 형성되는데 여기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인데 이때부터 뭐야? 눌림이고 여기도 눌림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얘만 갔던 게 아니라 보시죠. BHI도 같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두산에너비티랑 BHI 같이 주도 상승. 그리고 지금 한정 KPS 같이 움직인 밸런스 보이시죠?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섹타의 중요성이에요. 어느 한 섹타의 흐름이 나오면 그 섹타 내에서 대장이 있지만 전체 다 같이 움직여줍니다. 보세요. A바닥, 지금 사타하면서 최저점 다 여기잖아요. 한정 KPS 최저점 여기죠. BHI 최저점 여기죠. 주사이너빌티 23년도 11월 달 이때가 다 최저점이었죠. 그리고 지금 뽑아주는데 안 뽑아주니까 뒤늦게 한정 KPS, 한정 기술 보시면 여기서 이어지다가 요 구간에서 예, 전저점을 깨서 휩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A, B, C가 형성됩니다. 여기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BHI, 한정 KPS가 동일한 성립의 시작점이랑 여기서는 한정 기술이 그리고 볼까요? 한전산업 한전산업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외바닥 지금 같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다시 ABCD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메모하세요. 보성파워텍은 여기서 그냥 외바닥으로 쭉 근데 여기서 작은 ABCD를 만들어줍니다. 에너토크입니다. 여기서 나와요. 에너토크 변동은 흔드는 변동은 크지만 밸런스는 같거든. 묻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 기술 여기서 나옵니다. 흐름이 같잖아요. 눌림의 변동 상황들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향은 결국 얘도 가. 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을 가는데 모르거나 도로가나 다 간단 말이죠. 너도 원전이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진입니다. 결국 신고가잖아요, 지금. 오르비텍. 결국 신고가잖아요. BMT는 아직 안 나왔네? 근데 얘는 뭐가 없어? 알아봐 주질 않아. 돈이 안 들어. 한신기계. 얘도 올라요. 이 시점에서. 우진엔테. 얘도 지금 치고 나와요. 그죠? 새내기 중. 수산 인더스트.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다 움직이죠. 그러니까 원전은 뭐다, 하반기, 지금 이번 구간에서 하반기 7, 8, 9, 하반기 전체까지 모르지만 원전주의 하반기와 최소 3분기의 흐름은 공격할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원전은 지금 불 땡기고 있다고. 뜨거워지는 거죠. 원전주에 대해서는 급등을 했으니까 부담된다. 부담을 갖는 것보다 방향성을 가는데요. 누가 얼마나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느냐. 눌림목 타이밍을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주도 상승했으니까 BH랑 얘네들은 여기서 중요한 거 주봉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이번 주 양봉으로 끝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번 주 양봉 끝난다면 주봉상 음으로 눌림에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 나타날 때를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타이밍 공략은 애매하다는 얘기네요. 네.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는 애매합니다. 가는 건 알겠는데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지 않을까? 이제 급등 나왔던 한전기술이라든가 우리 기술도 단기 급등을 뿜어주고서 거래가 감소하면서 더 뽑았으니까 거래 감소하면서
줄렁줄렁 눌림. 이거 눌림을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기만 하면 못해. 돈이 있어야지. 그래 사지. 돈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사? 그러니까 이거 노릴 준비는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돼요. 좀 그렇게 봐요. 물목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세상의 시장 속으로 중동의 전쟁 이슈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스라엘 딱 일주일인데요. 국제정세 상황에서 제가 국정원도 아니고 그렇죠. CIA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방구석 소설가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방구석 소설가예요. 국제정세에서 누구보다도 더 정보력이 없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정보력이 없더라도 서치를 통해서 많은 기사를 통해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어떤 팩트를 전달받지 못하지만 전달받은 사실을 가지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될 거야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생각은 할 수 있다. 그 생각의 힘이 바로 시황을 잘 보는 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장 속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정세를 쭉 얘기했었는데, 최근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하고서 유튜브에 제가 최수창 유튜브가 있어요. 최수창 유튜브에 이렇게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하고, 아침마다도 진짜 시황에서 아침 9시, 12시에도 하는데, 그것도 언급을 여러 번 해드렸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슬슬 바뀌는데요. 이스라엘에 멈추지 않는 공격. 이란은 이슬람 동맹에 은근슬쩍 호소하고 있다. 사실 이란 내부 안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란 내부에서도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무찌르자 이런 분위기는 있다 없다? 있죠. 누가 이란은 뭐 그런 저항의 힘이 없겠어?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란의 권력자들에게 불만이 있는 내부 세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 가나 있어요. 중국인 공산당에서도 시진핑 미워가지고 추출된 애들이 있는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의 집단이든 간에 완전 독재를 하는 집단에서도 저항의 세력도 있듯이 민주국가는 뭐 왕왕왕왕 여기는 멍멍이 소리들이 엄청 많죠. 이란도 마찬가지. 이슬람이라고 해서 쟤네들이 뭐 하메네이가 한마디 하면 전 국민이 와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란의 어떤 내부 상황에서 균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관건은 내부 상황에서 정권을 교체 팔레비 왕조 참 오랜만에 팔레비 왕조 얘기하는데 팔레비 왕조의 후손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최근에 목소리를 냈어요. 사실 뭐 잘 먹고 잘 살지 팔레비 왕조가 그런데 1979년 이슬람 혁명 때문에 까딱해가 다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망명하고 다시 이제 팔레비 왕조를 세우자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쉽진 않아요. 그건 누가 도와줘야 돼? 미국이 도와줘야 돼. 근데 미국이 진짜 군사 개입을 할까요? 근데 이게 참 그 전에 미국이 중동에서 하는 거 보면 쑥대머리도 아니고 쑥대밭만 쑤셔놓고 지금 사실상 중동에서 미국의 이 역할이 상당히 그동안 중요했는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음, 아랍의 봄 10여 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다 미국이 만드는 것 같아요. 소설 쓰면 미국이 뒤에 뒷작업 다 하는 것 같아요. 야, 니네가 해. 우리가 또. 근데 최근에 그동안 보면 이 아랍의 봄 이후부터 보면 미국은 전략을 바꾸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니들이 그 안에서 막 해. 네. 그 안에서 친미 성향이 있는 내부 그 자국민들 중에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조직에 지원을 뒤에서 막 해주고 해서 붕괴를 자꾸 유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그래왔어요. 아랍을 보면서. 최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군사 개입의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는 모르나 알 수는 없죠. 트럼프도 뭐라고 했습니까? 인터뷰할 때. 승인하기 1조 전까지
알 수 없다. 1초 전에 결정할 것이다. 완전 역장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뭐예요? 불안한 거잖아요.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이 이슈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좀 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더 지켜봐야 돼요. 근데 증시에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볼까요? 이게 프랑스인데요. 작년 7월 달에 하반기 7월부터 시작했던 거 우리나라는 7월을 여기거든요. 얘네들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저항받고 밀렸다가 넘어갔다가 이탈했다가 관세 쇼크 때문에 다시 회복했다가 작년 7월에 지지반등 하는 척 했는데 고점이 낮아지더니 퉁 하고 어제 빠졌다. 이 피보나치 왜 그러냐? 외바닥 상승이니 올라가다가 따당 자리까지 또는 하프 자리까지 눌림이 있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해드렸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7월에 시가에서 올라갔다가 빠져. 같이 빠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반등죠. 지그재그 저쪽 또 깨져. 왜 깨졌어 이거? 계엄 때문에. 안 그랬으면 전 세계랑 같이 이렇게 다 맞을 텐데. 11월 달에. 그리고서 다시 점점 올라. 쇼크 때문에 빠져. 어떻게?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네. 최근에 너무 강했던 건 다른 나라들은 하반기 시가 우리는 너무 괴리가 커서 이거 괴리에 따른 키맞추기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작년 7월에 하반기 시작점에 대해서 지그재그 흔들림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 자리 확인하는 과정에 눌림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만 다시 뭐 이렇게 날아간다. 추경하니까 뭐 한다? 그것은 아직 아니다. 같이 빙글빙글 도는 눌림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당분간 보일 거다. 지금부터 7월 중순까지. 정확히 하면 7월 옵션 만기 때까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증시입니다.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 증시에 최근에 우리가 괴리가 커서 급등 상승을 해서 키 맞추기 상승까지 올라온 겁니다. 어디까지 작년 하반기까지. 그러나 글로벌 증시에서 유럽 증시들이 좀 눌림, 외바닥 위에 눌림이 형성되는 과정, 공교롭게도 중동 문제가 발발,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 그러면 작년 7월에 시가자리 약 380포인트 때까지는 눌릴 가능성이나 흔들 가능성 400포인트를 넘어서 장악하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하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구간으로 지수 시장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의 시장 속으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항상 아침 9시에서 12시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 최수창 투자성지에서 진짜 시장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금요일 굿모닝 작전에서 최수창의 시장 속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